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물에 이제 보존기간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철을 만들었으니까 철 단위로 거기에 몇 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보존기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그때 달라고 써주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업무의 분류 체계를 만들고 그 밑에 어떤 기록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철명까지도 사실은 분석이 가능하죠. 업무 분석이 되면 기록물, 철 종류도 뭐뭐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건 몇 년간 보존하자라고 미리 정해두시면 돼요. 그런 미리 정해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철을 만들면서는 그 표를 참조해서 이 기록은 5년 보존이구나, 이 철은 10년 보존이구나 이렇게 갖다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최초에 이 기록물 철은 몇 년간 보존하는 게 의미 있을까? 그걸 정할 때 기록물에 대한 평가 선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기록학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평가 선별이에요. 뭘 남기고 뭘 버릴 건가 하는 문제. 어프레이저를 한다는 거는 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확인해서 필요한 보존기간을 정하는 행위예요. 선별, 실렉션 한다는 거는 보존할 기록물을 구별해내는 거죠. 그 가치에 따라, 확인된 가치에 따라 요거는 10년짜리, 요거는 연구 보존, 요거는 5년짜리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과정을 선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어프레이저, 평가라는 걸 할 때 판단 기준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업무 활용적 가치가 얼마나 있나, 증거적 가치가 얼마나 있나,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있나. 이거를 이제 다른 게 이제 질문식으로 바꿔서 보면 되죠. 이 기록물은 내가 업무에 참조를 할 때 내년 정도까지는 참조하면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건 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 참조해야 될 것 같아. 그거에 따라서 최소한 5년 보존해야 돼. 최소한 1년 보존해야 돼. 이게 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적 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업무 활용적 가치는 1년짜리였지만 증거적으로는 5년간 보존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적 가치가 5년이야. 그다음에 역사적 가치. 이거는 역사적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러면 증거적 가치, 업무 활용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세 가지를 각각을 매긴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긴 보존 기간을 거기다 책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없어. 업무 활용적 가치는 1년이고 증거적 가치는 5년이야. 그럼 최종 5년 보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업무 활용적 가치 2년, 증거적 가치 없어. 하지만 역사적 가치 있을 수 있죠. 역사적 가치 있어. 그럼 연구 보존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실 때는 거기 담긴, 기록에 담긴 내용이 아주 중요해서 일 수도 있고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상징적이야. 너무나 상징적이야. 상징적 가치가 있어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전시하면 참 좋을 것 같고, 혹은 후배 세대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언제 선배들이 뭐 하면서 썼던 물건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와닿는 게 클 것 같아. 감동이 클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역사적 가치 굉장히 높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판단할 때 가치 기준이 좀 다르죠. 세 가지 측면을 다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 가장 긴 보존 기간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는 그렇게 하고 선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기록 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사한 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유사한 여러 개를 다 같이 남길 거냐,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는 선별해서 보존하되 몇 개는 또 버릴 거냐. 기록이지만 역사적 가치 부분은 좀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을 할 때는 이 기록을 보존하는 목적이, 연구 보존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도 보존하는 목적이 업무 활동을 재현해내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상징을 통해서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10년 뒤에도 우리가 이번에 했던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고 싶어. 똑같이 재현해서 하고 싶어. 그러면 굉장히 좀 상세하게 남았으면 좋겠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고, 그 과정은 어떠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어. 이런 것까지 다 남아있으면 그런 시행착오 거치지 않으면서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세한 기록이 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기억을 남기고자 할 때는 그 상세한 기록이 다가 필요한 건 아니죠. 결정적인 몇 개, 그것만 남아도 뭔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을 위한 거냐, 상징을 통한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거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큼을 남기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보존 능력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남기게 되면 서고 관련한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평가 선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록과 기록 아닌 것 구분도 하고요. 핵심 기록, 주요 기록이 뭔지 파악을 하겠다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그게 반영이 되는 게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 폐기를 해서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존기간 예시가 있죠. 운영 업무 중에 재정관리 활동에서 회계 처리 업무는 거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은 법적 요건에 따라 5년간 보존한다. 자, 이런 이유, 분명한 이유, 평가를 하게 되면 분명한 이유가 생기죠. 그 이유를 책정 사유로 써주고 보존기간을 적어줍니다. 지금 이제 기능명, 활동명, 처리 업무명 이렇게 있지만 처리 업무명 다음에 하나 더 넣어주면 좋죠. 여기서 만들어진 기록물 철명들을 철명은 철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철명들을 다 써주시면 좋고요. 그 철명별로 보존기간이 조금씩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 기능의 홍보물 제작 활동에서 리플렛을 제작하는 업무를 했다. 그 리플렛은 영구 보존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리플렛이 복사본으로 여러 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골라서 남겨야 되니까 거기는 선별이 필요한 거죠. 동일한 사본들이 여러 개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놓으면 기록물 철을 만들 때 아주 새로운 업무가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니고서는 이 표 안에 다 있어야 돼요. 모든 기관의 업무 활동, 기록, 철명 다 적어놓고 보존기간까지 미리 분석해서 적어놓게 되면 업무 담당자들은 새로운 기록 철을 편성할 때마다 이 표를 보고 보존기간을 따라서 쓸 수 있죠. 자, 이런 평가 선별은 업무 담당자가 매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기록 관리를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기관의 업무를 전체 분석하고 기록물도 분석을 전부 하고 그래서 기록물 철명도 표준화시켜서 다 잡고 보존기간도 책정을 해두면 그게 기준표가 돼서 그 기준표를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이 매번 이건 몇 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표를 잘 활용하도록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매겨놓은 보존기간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법에 5년간 보존하라고 했던 회계 장부가 법이 바뀌어서 6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회원 명부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않았고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꾸 없애라는데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역사 자료잖아요. 고민되시죠? 참여하는데 지금 고민되시구나. 나는 이거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회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은 사람 거라도 그러니까 그걸 다 남기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재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몇몇 개 특히 이제 그 회원이었다가 좀 활동을 변신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좀 이렇게 유명한 어떤 회원들이 있으시면 그분들 거라도 선별해서 허락을 받고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딴 생각이 퍼뜩 났는데 서울대학교에 이제 기록관이 있다고 말씀주셨잖아요. 서울대 기록관 견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막 서구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주다가 정말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 해서 어디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보존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탁 열었더니 폴더가 달랑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록이기네? 이기를 내가 이렇게 잘 보관했냐 그랬더니 이 기록물 철을 딱 열었더니 딱 달랑 한 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희 입학원서. 그 입학원서가 보증기간이 10년이어가지고 그 연도 거를 다 폐기 처분할 때가 되었대요. 근데 막 폐기를 막 하다가 어느 누군가 이때가 김태희 씨가 입학했던 연도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았대요. 있어서 딱 건져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보관했대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사진 너무 예쁘고 그땐 자필로 쓴 원서였어요. 그래서 글씨도 되게 예쁘셨던데요. 그래서 잘했다고. 이렇게 모셔놓기만 하지 말고 김태희 씨한테 연락해서 이 기록이 있는데 주겠다. 사실 줘도 되고요. 아니면 원본을 여기다가 우리가 보관할 테니까 4번 여기에다 스캐닝해서 주면 본인이 이제 뭐 좀 생각이 있으면 자기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기록관이 또 홍보도 될 수 있는 거고 원본 거기 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많이 찾으러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어쨌든 뭐 활용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증거적 가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뭔가 또 다른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료를 이제 역사 자료로 남기기도 한다. 근데 이제 그 사실 개인정보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네. 서울대 기록관은.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기록에 대해서 일괄 뭐 이런 서류는 예를 들면 회원명부는 10년 보존이야. 그래서 다 10년으로 다 폐기할 거냐. 뭔가 일부에 대해서만이라도 재평가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물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보존기간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록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얘를 보존을 더 할까?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시점이나 기록물의 이제 보존기간이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도 이제 되게 1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할 때 그때 한 번 없애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재평가를 할 때 기준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뭐 업무 활용적 가치 없는 거 분명해. 증빙적 가치 없어. 근데 이제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걸 남기는 게 우리 기관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데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판단할 때는 역사적 가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변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변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현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반영해서 평가를 해본다. 자, 재평가 절차는 보존 연한이 다 된 기록물을 전체 폐기할까 말까 판단을 할 때 그때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회원 명부 옛날에는 10년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폐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30년 보존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폐기 대상이 된 기록물은 20년 전 거잖아요. 그거를 10년? 내가 10년이라고 했죠. 10년 전 거잖아요. 10년 전 거를 30년으로 이제 증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명부, 그 다음에 명부 계속 매년 명부, 회원 명부가 있을 테니까 그 전체를 다시 30년을 재책정해 놓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아까 김태희 씨 입학원서 예를 든 것처럼 전체를 다 상향 조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 안에서 선별해서 한두 건만 상징적으로 보존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기록물 철 전체는 보존기간 그대로 놔두고 다 폐기는 하되 기록 건별 일부 실렉션해서 남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폐기는 한 번 하면 끝이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물 중에 또 건져낼 것들을 찾아내는 재평가 작업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재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 담당자들의 시선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를 좀 판별해 줄 수 있을 외부 전문가들을 두세 번 초빙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물 철 목록 갖다 놓고 보고 몇 개에 대해서는 실물도 보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면서 이건 이런 이유로 좀 보존을 더 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 기록관리 법령에 보면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구성해서 이런 심의위원들이 다시 한번 폐기해도 되는지를 최종 검토 확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합니다. 자, 기록관리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정교하게 잘 될 수 있겠죠. 너무 과도하게 보관하지 않으면서. 자, 여기까지가 기록관리의 전체적인 개요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뭐 평가 폐기 심의회를 운영한다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의 분류 체계나 보존 기간 같은 거를 좀 조사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업무 활동가들이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교육시키고 전파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해줘야 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관리자일 거고, 그런 기록관리자를 조직 내에서 누구 한 사람을 선임을 시키고, 그분들은 조금 더 스킬을 좀 더 쌓아서 그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끝났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NGO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록의 유형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 기록. 프로젝트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프로젝트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보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특성은 어떤지 대략 살펴보면,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떤 계획된 시간 안에 목표로 하는 그 업무를 완수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몇몇 사람이 투입이 되고 산출물을 뭘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산도 딱 정해져 있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이 따로 꾸려지기도 하죠.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그 팀이 해산되기도 하고요. 자, NPO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기록들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거적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발주처에서 어떤 재단 같은 데서 프로젝트 비용을 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산출물을 꼭 내라. 거기 이제 예산 사용한 내역도 증빙해야 되고, 실제 프로젝트 수행 결과, 과정과 결과물도 제출을 해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내기 위해서라도 기록 관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업무 활용적 가치 측면에서는 유사한 프로젝트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다음번 수행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잘 갈무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만한 의미 있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프로젝트였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후대에 잘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자, 프로젝트의 수행 구조를 보시면 뭐 정부, 지자체, 각종 재단 이런 데서 이제 발주해서 지원해주는 공모사업 많이 있고요. 그런 걸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 발주처는 동일하고 유사한 프로젝트가 여러 NGO에 나뉘어져서 수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개별 프로젝트가 또 어떤 거는 연차, 여러 해에 걸쳐서 수행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프로젝트가 뭐 굉장히 금액 규모도 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프로젝트는 기간도 짧고 금액도 굉장히 소액인 그런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6페이지의 프로젝트의 사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예를 들면 라오스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차별로 여러 프로젝트로 진행이 쭉 되어 왔고요. 그리고 각각의 2009년,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 프로젝트들이 다 동일한 단체에서 수행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발주처는 동일해서 꾸준히 라오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매년 발주를 냈고, 그를 수주한 NGO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온 거죠. 그랬을 때 각 단위별 그 2009년 프로젝트도 기록이 한 덩어리를 만들어줄 거고, 2012년 것도 한 덩어리, 13년 것도 한 덩어리, 14, 15년 두 해에 걸쳐진 프로젝트도 결과물이 한 덩어리를 만들어지겠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라오스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했던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우리가 라오스의 어떤 식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발주처 입장에서는 그 전체를 한 덩어리로 관리해주는 게 필요해요.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정도 규모는 시리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라오스의 재생에너지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서, 그죠? 여러 차원의 일들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시리즈예요. 그 시리즈 안에는 케이스들이 있죠. 2009년 거, 12년 거, 13년 거, 14, 15년 거. 그래서 4개의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케이스 안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2012년 이름도 어려웠네요.
사이버물이 현지 타당성 조사를 했던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프로젝트는 대부분 어떤 진행 단계들이 있잖아요.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1년간 진행하면서 기획 단계에서 나오는 문서도 양이 상당히 있고 연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물도 상당한 양이 있고 각각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각각 분야마다 또 전문가들이 좀 다르고 약간 세부 팀들이 달라요. 그러면 기록물 철은 기획 관계된 철, 연구 관련된 철, 현장 조사철, 평가철 이렇게 나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양도 많기 때문에 기록물 철이 아마 이렇게 분리돼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기록관리 입장에서 보면 각각 기록관들은 기획철, 연구철, 현장조사철, 평가철 이런 식으로 철로 묶이고 그 철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사이니아브의 현지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케이스로 전체 묶여서 한 덩어리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 한 덩어리가 예를 들면 코이카에 이렇게 발주처에 산출물로 납품이 되면 코이카에서는 2009년 거, 12년 거 전부를 시리즈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그 기록물을 살펴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 시리즈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필요한 케이스를 찾아서 그 안에 필요한 기록물 철을 찾아서 필요한 문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는 어쨌든 하나의 단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에 관련된 기록물철을 어쨌든 한 덩어리로 묶여야 된다. 근데 묶일 때 그 안에 필요하다면 세부 단계별로 기록물 철로 분할할 수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항상 기록 관리 관점을 가지고, 자, 우리 이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문서 관리, 우리가 기록이 이런 기록들이 아마 수집이 될 거고 이런 문서들을 만들게 될 텐데 이런 문서들은 우리 이런 식으로 관리하자. 예를 들면 철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편철할 때는 항상 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철은 어디다 두기로 하고, 이런 걸 약속해야 돼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런 거를 팀원들과 같이 약속을 먼저 하고 그 규칙을 따르기로 하고 해줘야지 기록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프로젝트 기록 관리하기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기록 관리를 이렇게 하자고 앞에 우리가 기록 관리 절차를 쭉 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같이 공유하는 거, 거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공유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자면 앞에 했던 건 이제 반복이죠. 종이 기록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분류하고 등록하고 편철하는 거를 각 프로젝트 팀원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인가 참고자인가 구분해서 따로따로 둔다. 기록인 경우에는 걔를 어딘가 기록물 철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죠? 기록물 철을 만들고 거기다 편철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록물 철은 결국은 어떤 업무 분류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물 철이 어떤 업무에 속하게 되는지 하는 거를 아까 기준표를 미리 만들어준 적이 있죠. 그 기준표에서 찾아서 코드 번호 같은 거를 분류체계를 만들 때는 업무 기능명, 활동명 이런 명칭들도 있지만 걔를 좀 구분하기 쉽게 코드를 붙여줘요. 그래서 코드명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 기록물 처리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구분을 해주고, 그 기준표에는 보존기간도 미리 확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보존기간이면 맞겠군 해서 기록물 처리에다가 처리병과 보존기간 같은 걸 적어주게 됩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자, 위에는 이런 그 프로젝트 기록 분류표 같은 게 사전에 미리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거고요.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고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이 프로젝트 2의 기획 단계다, 또는 실행 단계다, 평가 단계다,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를 보고 그 코드 값을 따서 기록물 철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기록물 건마다 목록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기록건에 대해서도 미리 처음부터 번호를 붙여주면 좋아요. 그럼 나중에도 그 기록건을 식별할 때 그 번호를 가지고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드렸죠. P1 언더바 01 언더바 001 언더바 0001, 맨 앞에 P1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코드명이다. 두 번째 01은 기획, 실행, 평가 각각별로 01, 02, 03 이렇게 코드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전략회의는 001. 그래서 여기 위에 그 기록 불림표에는 안 나오지만 더 세분화된 업무 활동을 구분을 해봤을 때 전략회의가 있어요. 그럼 전략회의 001로 코드를 붙이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록건의 번호를, 일련 번호를 이제 세 자리. 사실 네 자리까지는 필요 없죠. 되게 이제 기록물 철 안에 물론 권으로 나뉘게 되면 건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지만 한 세 자리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 번호를 붙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건에 등록번호를 붙여주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전자기록은 그 9페이지에 가보시면 각자의 PC는 각자의 성우나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죠? 그것까지 사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개인용 PC의 저장 영역을 없애기 위해서 한 군데 서버에 모든 자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도 해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뭘 감시하겠다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어떤 증거 자료를 개인이 찾아서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필요하다면 다 찾아내겠다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되게 이제 업무 활동가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PC가 있고 노트북에 어떤 구조로 자기가 정보 관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떤 공용 폴더를 마련하시잖아요.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럴 때 이 공용 폴더의 폴더 체계를 만드시고 이게 분류 체계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코드 번호까지 같이 붙여서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에 보니까 P3 2014 교육 및 설치 사업 밑에 02 교육 밑에 진행 중이라는 폴더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 중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제 각 팀원들이 중간중간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중간 본 문서들을 거기다 계속 쌓겠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고 완성이 되면 문서를 하나를 확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확정된 문서는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하는 걸 보여줘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진행 중 파일 폴더가 있고 문서가 하나 있죠. 교육, 교재 개발, 회의, 주요 메일, 독 파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 중 파일을 주는 폴더는 더 아래에 있고 확정된 거는 그 위로 올려주면 그럼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업무에 확정된 문서를 바로 볼 수 있어요. 확정된 문서가 바로 교육이라는 폴더 밑에 바로 보이시게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서들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구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명령 규칙 일반적으로는 그죠 연도 연월일 붙이고 언더바 그 다음에 제목 붙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명 붙이고 그 다음에 버전명 붙이고 이제 진행 중일 때는 버전명이 필요하잖아요. 버전 1, 버전 2 쭉 하다가 확정됐을 때는 올리면서 버전 번호를 빼버리면 되죠. 빼서 확정 번호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주고 네. 저희도 뭐 다른 데도 보시지만 프로젝트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처럼 공통된 것도 있어요. 좀 보고서도 있고 뭐 기획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탐색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하다는 폴더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각 공통으로 들어가는 폴더명이 있어서 섞일 때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되는 게 그 앞부분에 이 기획이 어느 상위 폴더가 뭔지를 구분자를 하나 더 붙여주는 게 나은지 탐색기에서 그렇게 서치를 많이 하시는 경우는 붙여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도 02 교육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P3 02 교육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위에 상위 레벨의 코드 값까지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면 탐색기에서 이렇게 찾았을 때도 그게 어딘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하위에
속해 있는 어떤 분류체계나 기록물 철 같은 걸 표시할 때도 그래서 그 페어런트에 해당하는 상위의 코드를 쭉 다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걔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딱 코드 체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그때 이제 기록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쭉 과정 봤던 것처럼 진행용 철에 있는 기록을 보존용 철로 옮기고 라벨을 잘 붙여주고.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그 라벨 붙이는 규칙이랄까? 뭐 크기 뭐 이런 거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 라벨을 보니까 맨 위에 5년, 그다음에 기획, 뭐 팀명, 담당자 이렇게 다 붙여줬네요. 이게 표준에 맞는 건가요, 주혜미 선생님? 팀별로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네. 팀명이 될 수도 있고 업무명이 하위명 업무명이 될 수도 있고. 이 팀명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팀에서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팀이 같이 이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주로는 이 팀명 자리에 분류체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기록물철 상위에 보면 여기 프로젝트명, 그 밑에 또 업무활동명 이렇게 좀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교육이 02 교육이라는 게 프로젝트 1번 교육인지 2번 교육인지 3번 교육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철에 대해서 이 철이 따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철이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활동 중에 기획인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얘의 분류, 얘가 어디에 분류되어 있는 건지 하는 분류, 상위 분류를 다 써주는 게 정관적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존용 철에 다시 잘 담아서 정리를 하고 보존 상자에 넣어서 보존 상자에도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걸로 하고요. 보존 상자에 보면 보존 기간 딱 정해져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존한다. 5년 보존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관리번호뿐만 아니라 이 보존 상자에 들어가 있는 철 리스트, 철명 리스트. 철이 되게 많아봐야 7개까지 들어가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철 리스트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폴더는 아까 얘기한 이 폴더의 맨 앞에를 딱 열면 여기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철에 들어가 있는 기록의 목록이 쭉 한 페이지 정도 또는 2페이지 걸쳐서 되게 그 문서 작성자, 그 문서가 만들어진 날짜, 문서 제목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 목록을 일일이 손으로 넣고 또는 뭐 따로 아래 한글 문서를 만들고 하는 그걸 생각해보면 그게 좀 약간 막막해집니다, 사실은. 그러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PC에 있는 문서도 뭐 진행용에 있었던 거 다 지우시고 그냥 폴더 구조로 된 거 확정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만 가지고는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따로 엑셀에 최소한 목록은 따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 목록으로 쭉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목록에 해당하는 기록물들이 이렇게 폴더 구조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그걸 엑셀을 이렇게 저장해주고 그 PC 폴더 구조를 엑셀로 파일로 저장해주고 그런 건 많은 거거든요. 그 프로그래머한테 부탁하면 금방 짤 수는 있어요. 액세스 기반으로 사례들 좀 그 액세스 이용해서 네. 이런 걸 등록 하는 그걸 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돼. 선생님이 원하시는 건 액세스 구멍으로 네. 지금 이제 공용 폴더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걸 쭉 읽어가지고 딱 목록으로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금방 쓸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 오픈소스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뭐 다른 프로젝트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썼던 적은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야겠구나.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그 기록관리 절차 일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들 하시니까 프로젝트 기록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뭐 대략적인 절차랄까 순서 같은 걸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기록은 기획 단계 뭐 여러 단계가 있지만 보존 기간은 그죠 그 프로젝트 전체 단위로 매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 기록물 철이 여러 개 나오는데 기록물 철마다 보존기간을 달리하게 되면 어떤 기록은 중간에 폐기되고 어떤 기록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철별로도 물론 보존기간을 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속아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회계 자료나 이런 것들도 프로젝트 그 전체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회계 관련된 뭐 증빙 자료나 이런 거는 뭐 굳이 연구 부족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면 중간에 그런 회계 관련된 철은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기획하는 거라든가 그 내용적인 부분은 다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머지 철들만 연구 보존을 해서 남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회계 증빙 자료조차도 이게 너무나 희귀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뭐 해외 출장 갔다 오면 쓰는 비용 뭐 이런 규모까지도 정말 나중에 한번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체적으로 연구 보존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정해진 룰은 없고요. 아까 본 것처럼 업무 활용 가치, 증빙적 가치, 그리고 역사적 가치 그 세 가지의 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일단은 기본은 기록물 철별로 보존기간을 줘서 통제하지만 프로젝트는 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묶여져 있는 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 기반 전체로도 보존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이거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비슷한 사업을 해마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위 분류를 어떤 걸로 해야 될지가 물품을 이쪽 물품에다 갖다 줘야 될지 저쪽 물품에다 갖다 줘야 될지 그런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그냥 연도별로 하는 게 가장 나은 건지 그러니까 연도별로 사업을 이렇게 묶어놨다가도 매년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은 연도별이 아니라 그 사업은 그냥 따로 묶어서 그 상에 내에서 이렇게 그 하위에 연도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가는 정리를 해야 돼서 보편적으로 어떤 기준을 쓰는 게 나을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프로젝트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프로젝트별로 묻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내에서 프로젝트 내에서 네. 근데 연차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 연도별로 네. 다시 느끼는 거죠. 네. 네. 근데 연도별인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부처가 뭐 행안부 사업을 10년간을 했다거나 이게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있다거나 그래서 행안부 폴더에 넣고 행안부 폴더 내에 연도별이 쭉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행안부를 묶었다가 연도별을 묶었다가 하면 이건 막 여러 번 해청료를 하고 있어서 결국 보편적으로는 어떤 게 권장되는지 물론 그 기간의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연도별이 가장 보편적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건 행안부 밑에 연도별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네, 하는 네. 방식하고 네. 행안부 밑에 프로젝트명 다음에 아니, 연도를 다는 프로젝트 방법하고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개의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음 해에 다시 5개의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올해와 다음 해 같은 부처가 있으면은 그거를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누린다는 거야. 연도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해에는 부처로도 묶었다가 어떤 해에는 연도별로 보통은 연도별로 하는데요. 그게 뭐 헷갈릴 때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이해스러워. 아까 그래서 분류는 계속 변하는 거라고 했죠. 이 그림 아까 뭐 라오스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그걸 관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같은 행안부 거라도 전혀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가 연차별로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연차별로 계속된 것들은 시리즈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프로젝트명이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밑에 이렇게 연도별로 묶음이 와야 되는 걸로 이렇게 계층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정리를 하면서 이걸 사람들이 보기 좋게 이 묶음이 남들이 보기에도 좀 찾기도 좋게 이렇게 다시 계속 재배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 작업이 기록관 차원에서의 정리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도 예상하시지만 이 프로젝트 내년에 또 계속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우연히 계속 지속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도별로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별로 다시 회초 모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건 기록물은 그대로 있는 거고 상위 레벨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종이 기록으로 있는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여기에 라벨을 다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고에 이제 위치를 조금 옮겨주는 거죠. 여기 양이 많아서요. 그렇죠. 저는 다 안 그러거든요. 신경쓰고 공간도 없는데 이제 서고에서 이제 위치 옮기는 문제는 라벨은 좀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고 라벨을 바꿀 거면 어차피 꺼내야 되니까 다시 재배치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그냥 목록상에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 상에서만 어차피 사람들이 찾을 때는 그걸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록을 찾아보고 서고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좀 찾기 좋게 바꿔주고 물리적인 위치는 조금 약간 분산돼 있더라도 놔두시기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부지런하게 옮겨주시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대로면은 서고는 계속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기간에 기록물이 있기 마련이고 항상 매년 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보존하는 거 따로 유한기간도 따로 두기는 하죠.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연구 보존을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자리를 바꿔야 되면 되게 불편한 건 사실이긴 한데 폐기할 기록물 빼내고 하면서 이렇게 서고 위치가 많이 변동이 되니까 그 시점에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 관리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시도 너무 좋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되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활동들이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부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작년에 20주년 저희가 치르면서 백서를 만들었는데 백서를 만들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기록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해다 느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우리가 기록 관리를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연구원 자료 지침 만들고 박물 지침이라든지 자료 보관 자료 지침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90년대부터 후반 그때서부터 계속 지켜봤었고 컴퓨터 파일 디렉토리 만드는 법 이런 것들 파일명 정하는 법 부서 코드 저희는 사실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돼서 같은 중복된 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백서를 만들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A로 가자 하면서 1111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A-1이 나타나는 거죠. 저희 연구보관 자료 지침, 그러니까 자료 보관 지침은 최종 파일만 넣어놓는다예요, 서버에.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이 싹 사라진 거죠. 왜냐면 최종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기로 하고 그 파일만 남아 있는데 왜 그게 바뀌었는지, 왜 1-1이 나타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근무했던 선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셨던 총체적인 문제가 저희가 작년에 겪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확인해서 그때 그랬어. 근데 이 사람 한 명에게만 얘기를 듣자니 이게 또 믿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기억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오고 왜 갑자기 이런 문장이 나오냐.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선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선배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 다 뒤져 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근무하던 사람들 다 뒤지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백서를 눈물과 담배로 만드는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공포가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백서를 만들 때 제가 주무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었고 자료를 찾느라고 밤을 새고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왜 이제 와서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니 최종 결정만 올라와 있고 그 중간의 과정은 싹 빠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체계가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해서
또 이번에 또 이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정책 기본 문서 폴더가 새로 생겼죠.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게 됐는지 당시의 회의 자료 참여했던 사람 그 논의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정책 기본 문서를 만들게 된 배경은 쏙 빠졌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꼬리를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도저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20년 백서를 만들면서 온 사무실이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왜 우리 다 같이 밤을 새야 되고 왜 모두가 다 20년치 자료를 뒤져야 되고 같은 폴더를 여러 개 만들고 정말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래서 참여해서 30년 백서를 만들 때 자기는 30년 백서 만들기 전에 그만두겠다. 30년까지 참여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좀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 방법을 막기 위해서 정책 기본 문서를 만들고 각 부서의 모든 정책들은 다 그 폴더에 모아놓고 왜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조차 그것까지 다 정하게 됐고 만약에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연구 보관할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매뉴얼로 돌린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이 연구 보관 자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대체가 돼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거의 강박에 가깝게 이게 잘 우리가 역사를 잘 남기고 기록해야 되는데 라는 관점이 이렇게 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기록이 남는 걸 보면은 되게 또 다 우연히 남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역사로 남기고 싶고 잘 몰라서 남기자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또 그래서 남겨지는 게 있고 또 꼭 남았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연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핵심에 해당하는 게 빠진 것 같다라고 이제 뭔가 깨달으신 게 있으면 아까 그래서 뭐 정책 이런 폴더를 새로 만드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나중에 후대 사람은 이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폴더가 또 갑자기 만들어졌네. 그때 이제 그것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그 폴더 쪽에 그래서 이제 설명 정보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분류 체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분류의 상위 레벨에서 설명 정보를 쓰게 돼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어떤 항목을 설명 정보를 넣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표준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천천히 적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런 핵심적인 정보를 선생님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깝깝한 나중에 10년 뒤에 갑갑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분류에 대해 설명했었잖아요. 그 분류 체계만 딱 봐도 뭔가 좀 전체 맥락이 보인다고 하는 게 그죠? 옛날에는 그런 폴더가 없었는데 분류 체계에 보면 그런 게 생겼네? 그 자체가 이미 뭔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이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거기에 설명 정보가 붙어있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냥 무슨 프로젝트 밑에 교육 밑에 이렇게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한 좀 정보라든가 이런 걸 기입하고 그 활동 밑에 남겨진 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설명 정보를 넣는 칸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랑 실제 기록물이랑 같이 합쳐져야 제대로 된 기록 정보가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PC에다가 폴더만 만들어 관리하게 되는 경우나 종이 기록을 이렇게 넣어서 이것만 관리하게 되면 사실 그런 정보 잘 안 남죠. 근데 원래는 이제 종이 기록 시절에도 아키비스트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를 들면 이 보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설명 정보, 철 안에 대한 설명 정보 이런 거를 따로 문서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내가 원하는 기록물이 어떻구나 해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기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또 할 일도 더 많아지죠. 근데 저희가 지내보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가치가 있느냐는 결국엔 우리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참여대는 모든 자료가 연구관 자료예요.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최종 자료들이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물론 회계 증빙 자료는 5년마다 한 번씩 회계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연구관이고 연구관 책자도 원래 5권씩 넣었다가 3권으로 줄이고 장소가 없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온전히 그 과정이라든지 설명 정보가 전혀 없고 최종 파일만 있으니까 왜 이게 바뀌었는지, 왜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누굴 잡아 족쳐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애매해서, 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아는 것 같지만 1년 휙 지나고 나니까 그 백서 맞을 때 누구가 싸우고 누구 울면서 뛰쳐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정책 기본 문서라는 폴더가 생겼다라는 것을 있기 전에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은 저절로 아까 그 얘기했었잖아요. 적극적인 기록관리는 결국 뭘 더 만들게 할 거냐를 정하는 거다. 선생님이 그런 포인트를 다 찾아내신 것 같아요. 경험 속에서. 네, 정말 꼼꼼하게 잘하려면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거죠. 그동안은 활동가들이 100%의 에너지를 그 고유 활동 자체에 쏟아넣기만 또 벅차고 힘든 건데 기록 관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5% 정도의 에너지를 따로 떼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설명, 그 일에 대한 기록화 이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5% 너무 많은가? 근데 아마 꼼꼼하게 하려면 한 5%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느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현재 100 중에 5%를 빼내서 이 기록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 조직 내에서 합의를 좀 하고 그럼 한 사람은 아니면 두세 사람 정도가 이 기록 관리에 관련된 일을 좀 맡아서 분담하고 그리고 교육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교육해서 아까 처음에는 잘 셋업을 했는데 안 지키잖아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실사 나가고 점검하고 잘못된 거 고쳐주고 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잘해서 남겨졌을 때 그게 가질 수 있는 저 미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 확인시켜주고 그런 걸 잘 하면 잘 정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까이서 생각해보면 뭐 회원들과의 어떤 뭐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마다 가능하면 이 모여진 기록을 자꾸 활용하는 아이들을 자꾸 내셔야 돼요. 자꾸 뭐 신입 활동가 교육할 때도 옛날 기록 이용해서 뭐 컨텐츠 만들어서 하고 회원들 모임할 때도 뭐 자꾸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애써서 잘 정리해놓은 기록이 매번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면 훨씬 더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기록 관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깊게 하는 거 보존하는 그 자체에 너무 이제 치중하다 보면 대체 내가 뭘 하자고 이걸 10년 뒤에 100 썼을 때나 보는 거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잘 생각해보면 좀 더 활용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 가면 또 마지막 강의에 그건 참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날도 더운데 여긴 좀 시원한데 밖에 나오면 엄청 더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잘 돌아가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